하워드 막스. 투자에 대한 생각. 가치 투자자에게 투자의 시작은 가격이어야 한다. 너무 비싸게 매입하고도 나쁜 투자는 아닐 만큼 좋은 자산은 없으며, 충분히 싸게 매입하고도 좋은 투자가 아닐 만큼 나쁜 자산은 없다는 것이 거듭 증명된 바 있다. 자산은 가격이 적당할 때만 매력적일 수 있는 것이다. 어떤 투자 대상을 고려하는 중일 때 당신의 결정은 잠재 수익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리스크도 직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리스크를 의식해야 한다. 리스크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 당신에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으니 말이다. 리스크를 감수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결정은 정상적인 패턴이 반복된다는 가정에서 나오고, 사람들은 대체로 그런 가정을 한다. 그러나 때로는 매우 다른 상황,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리스크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리스크가 낮다거나 심지어 완전히 사라졌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런 믿음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예상 수익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된다.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착각은 리스크를 발생시키는 가장 위험한 원인 중에 하나이며, 거품을 발생시키는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경기가 극단적으로 과열된 상황에서 리스크가 낮다는 믿음과 불확실한 투자임에도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는 확신은 대중의 판단을 마비시켜 조심하고 걱정하고 손실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게 만든다. 그리고 놓친 기회의 리스크에 대해 집착하도록 만든다. 모두가 어떤 자산에 리스크가 있다고 믿어서 매입을 꺼려하면 결국 자산 가격은 리스크가 전혀 없는 수준으로 떨어진다. 가격에 포함되어 있던 모든 낙관론이 배제되고 부정적인 의견이 확산되면 리스크가 가장 적은 투자가 될 수 있다. 물론 어떤 자산이 리스크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모두가 믿게 되면 결국 앞다투어 그 자산 가격을 올림으로써 리스크는 엄청나게 커진다. 사람들이 어떤 리스크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리스크를 감수하는 데 대한 보상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못한다. 그런 상황이야말로 리스크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된다. 특출한 투자자들은 수익을 창출하는 능력 못지않게 리스크를 제어하는 능력 또한 뛰어나다. 훌륭한 투자자란 모름지기 자신이 거두어들인 수익에 상응하는 것보다 적은 리스크를 부담해야 한다. 낮은 리스크로 중간 정도의 수익을 올리거나 중간쯤 되는 리스크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어야 한다. 리스크는 상황이 잘못될 경우 손실이 일어날 가능성이다. 상황이 순조로운 한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리스크는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만 손실을 낳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리스크가 존재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좋을 때도 리스크가 제어되고 있을 수 있지만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모르는 채로 지나가는 것이다. 리스크 제어는 호황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호황이 쉽게 불황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훌륭한 투자자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수익을 올린 것보다 같은 수익을 냈다 하더라도 리스크 관리를 통해 더 적은 리스크 속에서 그런 성과를 낸 사람일 것이다. 포기한 수익의 형태로 인해 리스크 제어에 드는 비용이 과도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투자자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호황에도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를 했다는 것에 만족하면 된다. 비유하건대 이들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험에 가입하여 자신의 주택을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에 기분 좋아하는 신중한 주택 소유자들과 같다. 신중하게 리스크를 제어하는 투자자들은 자신이 미래에 대해 모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장기적인 투자 성공으로 가는 길은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리스크 제어에 있다. 리스크를 능숙하게 제어하는 것은 탁월한 투자자임의 징표다. 성공은 그 자체로 실패의 씨앗을 품고 있으며 실패는 그 자체로 성공의 씨앗을 품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최악의 대출은 최고의 시기에 실행된다.
투자자들의 특성을 이해하라. 시장 상황이 좋고 가격이 오르면 투자자들은 신중함 따위는 잊고 매입을 서두른다. 그러다 혼란의 시기가 도래하여 자산이 저가 매입 대상이 되면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감수할 의지를 잃고 매각을 서두른다.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극단적인 시장의 움직임에는 반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계추가 한쪽 방향으로 영원히 움직일 것이라고 또는 그 끝에서 계속 머물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결국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이다. 반면 시계추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가장 큰 투자 실수는 분석적 요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에서 나온다. 신중한 투자자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자산에 부지런히 투자하여 호황에는 확실한 수익을 내고 불황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손실을 적게 낼 수 있다. 이들은 가장 위험한 행동에 동참하려 하지 않는다. 자신들이 얼마나 많이 모르는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며 자신의 자아를 억제하기 때문이다. 이런 행동은 장기간 부를 창출하는 데는 최고의 투자 공식이지만 단기간에는 자아에 큰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물론 투자를 흥미거리로 논해서는 안 되지만 종종 이런 것들이 무시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을 묘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 있다. 그것은 바로 유행을 좇는 사람들이다. 반면 훌륭한 투자자들은 이와 정반대다. 고점은 매수할 만한 사람들이 마지막 한 명까지 남김없이 매수했을 때 온다. 결국 다수와 반대로 투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다수와는 다른 사고를 통해 수익 가능성을 파악할 때는 근거와 분석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다수가 하는 일과 단지 반대여서가 아니라 그들이 왜 틀렸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당신의 견해를 확고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당신의 포지션이 실수로 드러나거나 수익보다는 손실이 누적되어도 추가로 매수할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팔고 있을 때 역으로 살 수 있는 가치를 볼 줄 아는 견해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리고 그 견해가 옳기만 하다면 최소한의 리스크로 최고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시드 코틀이 말했다. 투자는 상대적인 선택의 훈련이다. 잠재적으로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자산들은 대체로 객관적인 결점을 드러낸다. 어떤 자산군의 약점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기업이 해당 산업에서 뒤처질 수도 있으며 대차대조표의 과도한 레버리지가 이용되었을 수도 있고 어떤 증권이 보유자에게 구조적인 보호책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의 목표는 가격이 가치보다 싼 자산을 찾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즉 저가 매수를 기다리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 되는 경우가 많다. 가장 멍청한 짓은 고수익만을 끊임없이 고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이 올린 수익을 낭비하는 것이다.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는 정도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은 나의 투자 전략을 이루는 필수 요소이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과거가 반복된다. 다른 사람들이 무작정 확신하고 공격적으로 매수할 때 우리는 매우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공포심에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패닉 상태에서 매도할 때 우리는 공격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가끔씩 누군가가 있을 수 없거나 불확실한 결과에 위험한 내기를 해서 천재처럼 보이는 것으로 결말이 날 때가 있다. 그러나 이는 실력이 아니라 운이나 대담성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와튼스쿨 입학 후 처음 내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의사결정의 질이 결과에 의해 판가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좋은 결정이란 논리적이고 현명하며 상황을 충분히 인지한 사람이 미래에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순간의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알기 어려운 거시경제와
광범위한 시장 성과로부터 예상할 수 있는 것을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알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치를 찾고자 노력하며 시간을 보내야 한다. 많은 결과들이 우리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크므로 우리는 방어적 투자를 해야 한다. 유리한 결과 아래서 최대한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보다 불리한 결과 아래서 확실히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 성공 기회를 늘리려면 시장이 극단적인 상황에 있을 때 다수와 반대로 행동하는 것, 즉 약세장에서는 공격적으로, 강세장에서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결과의 매우 불확실한 특성을 감안하여 우리는 여러 전략들과 그에 따르는 결과들이 좋든 나쁘든 많은 시도를 통해 효력이 입증될 때까지 의심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 수익 창출과 손실 회피,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없다. 모든 투자자들이 이 두 가지 목표와 관련해 입장을 취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둘 사이에 적당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투자자가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즉 이례적인 수익을 달성하는 것과 손실을 회피하는 것 중에서 나는 후자를 더 신뢰한다.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이 수익을 창출하는 가장 신뢰할 만한 방법이다. 최고의 투자자는 자신의 목표가 저가 매입 기회를 찾는 것이지 좋은 자산을 찾는 것이 아님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 가격이 가치 이하일 때 매입하는 것은 수익 가능성 창출뿐만 아니라 리스크를 제한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고성장에 대한 비용을 따로 지불하지 않고 한창 상승 추세를 타느라 과열된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리스크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추세는 강세든 약세든 결국 도를 지나치게 되어 이를 빨리 눈치챈 사람들에게는 이익을 주지만 마지막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을 준다. 그런 이유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투자 격언은 현자가 시작한 일을 바보가 마지막에 뛰어들어 마무리한다. 이다. 과열된 상황에 저항할 수 있는 흔치 않은 능력은 성공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다. 과열된 시장 상황이 언제 식을지, 반대로 하락세가 언제 오를지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는 모르더라도 우리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는 알아야 한다.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 시장이 현재 주기에 어디쯤 와 있는지를 추측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문제가 큰 리스크는 영구 손실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하여 투자 성공의 확실한 공식으로 더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을 거부하고, 리스크가 클수록 가능한 결과의 범위도 넓어지고 손실 가능성도 커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각각의 투자 대상에 존재하는 손실 가능성에 대해 이해하고 손실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고도 남을 때만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분산 투자가 효과적이려면 포트폴리오 종목들이 특정 사건에 서로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리스크 제어는 방어 투자의 핵심으로, 방어적인 투자자들은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 것에 큰 비중을 둔다.